근데 조금 전에 그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한테 꼭 나쁘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봐도 서병수 시장이 별로 인기가 없어 보이고요. 예. 또 부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난 총선 결과 보면 예. 뭐 거의 5대5 뭐 상황으로 가 있는데 저는 부산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도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팩트체크 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라니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그 본인은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헛발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가본 의원님. 아 정말 짜증나요. 왜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짜증난다는 한때 홍준표 하면 그래도 뭐 그것도 가짜라고 하던데 작가가 뭐 홍준표가 모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래시계 검사 정치인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그래도 신선하고 기대감 갖고 볼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의 역량 뭐 이런 것에서 떠나서 그런데 갈수록 비호감 극혐 정치인으로 완전히 그냥 전락해 가고 있어요. 예. 이게 전체 진짜 후배 입장에서 또 뭐 그래도 그럭저럭 좀 같이 협상도 많이 하고 했던 그 후배 정치인으로 참 안타깝고 네. 좀 또 화도 나고 진짜 어디까지 이 홍준표 극혐의 끝이 어딜까? 네. 그게 궁금해요 요새. 그래요. 브레이크가 풀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본인은 지금 굉장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네, 있다고 굉장히 보고요?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척점에서 지금 자기가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쉽게 하면 선명한 야당 지도자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도원 의원님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혀 선명하지가 않죠. 초선 때 그냥 계속 우기고 있는 거죠. 홍준표 초선 때 좀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는 초선이었고 그래서 뭐 보수 쪽에서도 또 언론 쪽에서도 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다. 그때도 네.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각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도 있었는 평가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당 대표잖아요. 대통령 후보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인기 뭐 이 저 작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국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 또 능력을 보여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왜 그러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 얘기를 했을까가 이제 궁금한데 혹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에 맞서면 신적폐 이런 얘기를 계속 자유한국당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던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돈 의원님. 던지긴 던졌는데 잘못 던진 거고요. 예. 또 본인이 그걸 뭐 요새 좀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그런 걸 총기가 흐려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못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통신 사실 확인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해당 전화의 통화 내역을 파악하는 걸 이제 우리가 사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건 그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어떤 피의자의 전화가 이제 자주 왔던 거를 그렇죠.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의 명의를 확인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전혀 사찰이 아닌 거를 본인은 이제 지금은 알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걸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홍준표 대표 요즘 흥분해 있습니까? 좀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좀 몸도 아픈 것 같고 또 좀 흥분한 것 같고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또 한 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박원순 현 서울시장인데요. 그 서울시장 3선 도전 여부. 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일부에서 그 경남지사 출마를 종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 3선 도전 여부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3선 도전은 할 거라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서울시 공무원들. 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 거는 그렇게 본인이 결정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경남지사 출마하는 게 어떻게 했는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지금 경남지사가 경남판이 좋거든요. 우리 당이. 근데 지금 좋다고요? 좋죠. 현재 그 민심 옛날에 비해서 좋죠. 뭐 꼭 우리가 누구가 나가도 이긴다 이런 건 아니지만 후보만 잘 내면은
이번에 제로의 찬스 기회다. 지사 당선될 수도 이게 있다. 지금 이게 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분들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부산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탐나죠. 또 전략적으로 봐도 박원순 시장님 입장에서 봐도 내가 보기엔 서울시장 3선이나 경남지사나 선택 뭐 전략적 후에 큰 그림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 일단은 그 박원순 나쁜 카드는 아닐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의 고향이 경남 창녕인가 그렇죠? 그죠. 예.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요구는 이제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뭐 이런 그러니까 요구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탐나는 건 민주당이 탐나는 거고 본인이 가고 싶겠어요. 편하게 서울시장 다시 하고 싶겠죠. 예. 그러면 아무튼 정돈 의원님은 경남지사보다는 서울시장 3선 도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보면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인물이 한둘이 아니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경선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늘 경선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도 경선했고 늘 경선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의 당 안팎의 분위기나 그 지형을 볼 때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3선 도전한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또 모든 경선들 모든 선거는 붙으면 한 짐입니다.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또 있죠. 네. 예. 그래요. 현역 프리미엄이 있다. 그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건 뭐 지금 뭐라고 누가 어떻게 예단하기에는 어렵지만은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 도전이 만만치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하기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뭐 삼선 도전 저도 경남지사보다는 삼선 도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서울시장으로 가는 게 그 더 용이한 겁니까? 경남지사로 몸을 던지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게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정말 전략적으로 숙고해 보아도 네.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3법으로 봐도 별로 네. 밑간장사는 아닐 거예요. 경남지사로 도전하는 것도 물론 아니 안 그렇습니까?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세요? 서울시장 2번이나 하면서도 대선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예. 경남지사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역시 말씀이 짧으시군요. 단호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그 지방선거 행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에 도전을 해야 되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해야 된다고 보죠. 해야 본인이 당을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겠다. 그 말을 책임을 지려면 서울시장이 도전을 해야죠. 근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 출마를 뭐 그 얘기하고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걸 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박지원 대표 말씀이시고 실제로 본인 공약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대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극복을 하고 예. 그렇게 약속을 당원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 나갈 수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근데 만약에 그 서울시장 출마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피해가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피해가는 거고 이런 겁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양보했단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양보가 아니죠. 예. 그럼 피해가기가 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그 정돈 의원님. 네. 그 남경필 대 이재명 네. 빅매치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예. 남경필 지사의 지금 의중은 어떻습니까? 의중에 확실하죠. 근데 지금 바른정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무소속도 고민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네. 출마는 확실하고요. 출마는 하고. 예. 근데 어느 당 후보로 나가느냐, 내지 보수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지금 관건이라는 겁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운이죠. 뭐 그 본인의 노력으로 되겠어요. 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운이 맞아져야지. 예. 지금 선거 연대를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근데 그 남경필 지사는 사실은 그 선거 탈당을 했던 정치인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가장 먼저 나왔죠. 자유한국당에서. 예. 그럼 자유한국당 안에서 남경필 지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전혀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남지사든. 예. 어쨌든
바른정당에서 하든 무소속으로 하든 둘 중에 하나. 예, 이제 자기가 마지막 승부를 걸겠죠. 그러면 선거 승리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프리미엄이 좀 있으니까요. 요새 되게 열심히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 알아서 후보를 안 내준다 이러면 모르겠으나.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남경필 지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또 상황하고 내년 이제 6월 가서 상황하고 또 다를 테니까. 그때는 이제 또 선거 승리가 쭉 목마르니까. 그 여지가. 그래서 운을 말씀하신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서가본 의원님 지금 그 전해철 의원 경기지사 출마를 고심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심 중인 게 아니고 오늘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예. 선언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맹렬하게 지금 오래 전부터 아 그랬어요? 준비하고 뛰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판이 경선판이 네. 생각보다 훨씬 더 그 핫해지겠어요. 그럼 또 누가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 뭐 그건 공지의 사실이고 또 제3의 또 김진표 전 부총리도 계시고 그다음에 저기 광명시장 또 뭐 수원시장 예, 또 이제 현역 의원들도 뭐 좀 아직은 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최소한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사는 또 그만큼 매력도 있고 또 탐났다 한번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또 도전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그 장이 크게 쓰는군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음을 생각해서 이제 기초단체장들도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네. 그게 또 자기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조금 전에 그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한테 꼭 나쁘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봐도 서병수 시장이 별로 인기가 없어 보이고요. 예. 또 부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난 총선 결과 보면 뭐 거의 5대5 뭐 상황으로 가 있는데 저는 부산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부산시장 선거 때도 4년 전에 한 2-3% 차이였을걸요? 그렇게 됐습니다. 늘 부산시장은 참여정부 이후로 상당히 근서치로 갔어요. 그래서 후보만 잘 내면 특히나 이제 이번에 또 문대통까지 나와서 문대통까지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거기도 또 하겠다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딱 하나만 조국 민정수석 출마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본인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본인이야 당연히 또 뭐 주변에서도 조국 출마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청와대가 지금 엄중하잖아요 일들이 그러나 내년에 가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고 또 뭐 본인도 도전할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나리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 입법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선거 전에 만약에 가닥이 잡히고 이러면 나 1차적인 임무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출마할 가능성 시나리오 이렇게 짜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조국은 부산시장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오히려 청와대에 있는 게 좀 불안하죠. 네?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청와대에서 지금 사실 인사 문제에 책임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그냥 나와서 부산시장을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도현 의원께 이 점 여쭤보는데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광역단체장 6곳 여기서 못 지키면 사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너무나 당연하죠. 못 지키면 사퇴하는 게 아니라 사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법정에서 뭐 재판 받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죄가 있으면 감옥 가겠다 그러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감옥에 자기가 가기 싫어도 가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6곳 그러니까 수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경남이 지금 부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 얘기로 좁혀진 겁니다. 그렇네. 부산이나 경남에서 한 군데가 넘어가면은 책임지고 물론 오히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관전 포인트는 서울시장 이런 게 아니라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현재 자유한국당 야당이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들을 정말 다 수성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알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조금씩 지방선거 분위기가 좀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1차 점검을 해봤고요. 여러 차례 아마 점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면서 직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두원 의원님. 던지긴 던졌는데 잘못 던진 거고요. 예. 또 본인이 이걸 뭐 요새 좀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그런 걸 총기가 흐릿해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못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통신 사실 확인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해당 전화의 통화 내역을 파악하는 걸 이제 우리가 사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건 그게 아니라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피의자의 전화가 이제 자주 왔던 거를 그렇죠.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의 명의를 확인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전혀 사찰이 아닌 거를 본인은 이제 지금은 알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걸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홍준표 대표 요즘 흥분해 있습니까? 좀 하여간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몸도 아픈 것 같고 또 좀 흥분한 것 같고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또 한 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박원순 현 서울시장. 근데 조금 전에 그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한테 꼭 나쁘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봐도 서병수 시장이 별로 인기가 없어 보이고요. 예. 또 부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난 총선 결과 보면 뭐 거의 5대5 뭐 상황으로 가 있는데 저는 부산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도 사찰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팩트 체크 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라니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그 본인은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헛발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가번 의원님. 아 정말 짜증나요. 왜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짜증난다고. 한때 홍준표 하면 그래도 뭐 그것도 가짜라고 하던데 작가가 뭐 홍준표가 모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래시계 검사 정치인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그래도 신선하고 기대감 갖고 볼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인데요. 그 서울시장 3선 도전 여부. 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일부에서 그 경남지사 출마를 종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 3선 도전 여부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3선 도전은 할 거라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서울시 공무원들? 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 거는 그렇게 본인이 결정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경남지사 출마하는 게 어떻게 했는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지금 경남지사가 경남판이 좋거든요. 우리 당이. 근데 지금 좋다고요? 좋죠. 현재 그 민심은 옛날에 비해서 좋죠. 뭐 꼭 우리가 누구가 나가도 이긴다 이런 건 아니지만 후보만 잘 내면은 이번에 저의 찬스 기회다. 지사 당선될 수도 있다. 이게 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분들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부산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부산도 그런 측면 본인의 역량 뭐 이런 것에서 떠나서 그런데 갈수록 비호감 극혐 정치인으로 완전히 그냥 전락해 가고 있어요. 이게 전체 진짜 후배 입장에서 또 뭐 그래도 그럭저럭 좀 같이 협상도 많이 하고 했던 그 후배 정치인으로 참 안타깝고 좀 또 화도 나고 진짜 어디까지 이 홍준표 극혐의 끝이 어딜까? 그게 궁금해요 요새. 그래요. 브레이크가 풀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본인은 지금 굉장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굉장히 보고요?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즐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척점에서 지금 자기가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쉽게 하면 선명한 야당 지도자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두원 의원님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혀 선명하지가 않죠. 초선 때 그냥 계속 우기고 있는 거죠. 홍준표 초선 때 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초선이었고 그래서 뭐 보수 쪽에서도 또 언론 쪽에서도 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다. 그때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각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도 있었는 평가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당 대표잖아요. 대통령 후보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인기 뭐 이 저 작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 또 능력
보여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왜 그러면 기본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 얘기를 했을까가 이제 궁금한데 혹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에 맞서 신적폐 이런 얘기를 계속 자유한국당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던졌다 이렇게